이번 시간은 컴포지션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지션 설정은 어떠한 크기로 내가 작업을 할지,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작업을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컴포지션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안에 새로운 씬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씬을 만드는데 그 씬이 컴포지션이라는 거죠. 윈도우 메뉴에서 컴포지션, 뉴 컴포지션을 선택을 하고 만들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패널의 바탕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뉴 컴포지션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하단에 이 프로젝트 패널의 하단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거든요. 얘가 컴포지션을 새롭게 만드는 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새로운 컴포지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컴포지션의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컴포지션은 아까 얘기했듯이 화면의 크기, 프레임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몇 초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베이직에 대한 부분만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셋은 기존에 내가 만들 영상의 크기를 설정해 놓은 프리셋이에요. 그래서 뭐 값들이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세팅은 어떤 건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부분 보시면 NTSC 방식이와 PAL 방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송이 HD 방송이잖아요. HD 방송 이전에 사용됐던 방송 규격이에요. 그래서 NTSC 방식과 PAL 방식이 있는데 얘들은 사이즈가 720에 480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서 많이 커진 상태고 앞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예전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사이즈로 작업을 진행했는지. 자, NTSC라고 하니까 어때요? 720픽셀에 480픽셀. 그 정도 사이즈로 예전에는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TV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TV도 많이 커진 상태고요. 그죠? 그러려면 화면 사이즈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NTSC 방식이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HD 방송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HD 방송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 부분은 HD 방송의 W급 사이즈로 해서 여기가 사이즈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필름 사이즈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이즈는 HD 사이즈인데, 자, 지금 보시면 우리는 초당 몇 프레임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초당 30프레임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제작을 해요. 영상을. 초당 30프레임을 사용하고, 영화 같은 경우는 24프레임, 그리고 HD 방송은 30프레임, 그리고 예전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15프레임 이렇게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제 30프레임인데, 자, 내가 사용할 사이즈가 HD이면서 30프레임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간략하게 써 있는 것들이 다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해 놓은 거예요. 자, HD TV. HD라고 얘기를 하면 1920에 1080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뒤에 1080이라고 돼 있는데 1080이라는 게 가로와 세로의 크기에서 세로 부분만 나타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1920에 108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720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720으로 되어 있는 거는 1280에 720이라는 사이즈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24, 25, 29.23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자, 이거는 몇 프레임으로 동영상을 만들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30프레임이니까 29.97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본 프리셋을 선택을 하게 되면 1920에 1080 가로와 세로 비율이 우리가 사용하는 비율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 보시면 픽셀 아스펙트 레이티오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뭐예요? 화면에 있는 픽셀의 사이즈,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스퀘어 픽셀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의 픽셀의 크기가 1대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0.9대 1, 1.2대 1, 1대 1.3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2대 1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있는 건 뭐냐면 이 뒤에 0.9대 1, 1.2대 1 이런 거는 가로 사이즈가 0.9대 1이고 그리고 세로가 1.2대 1이라는 얘기예요. 픽셀의 크기에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가 1대 1인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가로가 0.9대 1, 0.9대 세로가 1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가로가 1.2대 그리고 세로가 1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픽셀이 이건 가로로 더 넓고 이건 세로로 더 넓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송은 HD 방송이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와 세로 비율이 1대 1로 돼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스퀘어 픽셀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음은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29.97에 드롭 프레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뭘 뜻하냐면 원래 예전에는 흑백 TV 시절에 30프레임만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컬러 TV로 바뀌면서 흑백 TV와 컬러 TV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이제 생성된 것이 29.97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뭐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컬러 TV는 29.97프레임의 드롭 프레임을 사용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드롭 프레임과 이제 넌 드롭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0.03이 부족한 29.97프레임이면 한 프레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03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이 0.03이라는 이 프레임이 한 프레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분마다 이제 2프레임씩 빼라는 명령을 적용하는 게 이제 이 드롭 프레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넌 드롭 프레임은 그거와 반대로 프레임을 빼지 않고 그대로 이제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송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이렇게 29.97프레임의 드롭 프레임을 사용을 하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픽이나 일반 뭐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 때는 30프레임으로 놓고 작업을 진행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방송용으로 작업을 하실 거면 이렇게 29.97의 드롭 프레임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상도. 해상도는 풀, 할프, 서드, 쿼터 뭐 이런 식으로 커스텀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입력하는 건 커스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질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에서 작업을 할 때 그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기본 세팅으로 가셔도 돼요. 그냥 풀로 가시면 돼요. 자, 스타트 타임 코드와 이제 듀레이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작할 때 얘는 몇 초서부터 컴포지션을 시작을 할 것이냐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시작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0000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듀레이션은 그럼 전체 길이는 몇 초로 할 것이냐, 5초로 할 것이냐, 그래 5초로 할 거다 그러면 5초로 그냥 가시면 되고, 나는 3초로 할래 그러면 030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3초 10프레임 3초 0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3초 00, 5초 5000 뭐 이런 식으로 쓰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3초 하고요. 점 하나를 찍으면 3초가 돼요. 이렇게. 그죠? 3초. 그리고 3하고 점 두 개를 찍으면 3분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듀레이션 길이는 입력할 때 이렇게 쉽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컴포지션을 처음에 꺼냈을 때 화면 배경의 색상은 어떤 걸로 갈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컬러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스포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컬러를 가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찍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검은색을 쓰시면 돼요. 모든 세팅이 끝나게 되면 OK를 누르게 되면 자, 컴포지션 조금 전에 만든 컴포지션 여기 이름 있고 그러고 여기에 검은색 조금 전에 이제 배경 색상 바꾸지 않은 거 있잖아요. 검은색으로 그냥 놔둔 거 빨간색으로 했으면 여기 빨간색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타임라인에 컴포지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컴포지션에 이제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타임라인의 컴포지션 이름, 여기는 컴포지션의 컴포지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대로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파일, 세이브 에즈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